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갑진년 새해는 여러분들 큰 꿈 이루시고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금수저의 해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뜨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오산이죠. 오산이라고 그러는 건 위쪽에는 용인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제 평택시, 화성시가 있고, 그 다음에 평택시가 가운데 껴있는데, 원래서 제일 작은 행정기관이 구리시입니다. 두 번째가 오산시예요.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K반도체 벨트의 중심 도시는 어디냐? 무조건 오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산 화성과 이제 평택인데 제가 이제 글씨를 적어냈네요. 평택 사이에 끼어있는 이제 작은 소도시 오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KTX, GTX 노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뭐 이제 분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우리 분석, 지난 11월 15일 날 8만원 특지 공급에 대한 원희룡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부터 벌써 3번이나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왜 이제 하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식구가 먼저죠. 우리 회원들이 먼저라.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가 유행하지만은 또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죽었죠. 그런데 우리들은 모이면은 그래도 꽤 많이 모입니다. 꽤 많이 모여서 하는데, 마포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제 마포에서, 보통 얘기한 대로, 오산을 갖다가 약 한 3번 정도 그 사이에 분석을 했어요. 그래 놓고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5일 날짜인데, 내일 토요일과 모레 7일 날, 일요일 날, 요게 1,000원짜리 모임을 하는데 신년맞이 모임이에요. 1월 1일 날 할까 그러다가 신년맞이 모임을 하면서 그냥 오기가 뭐하니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라. 왜 그러냐? 돈 안 받고, 예전에는 돈 안 받고 그냥 해드렸어요. 안 받고 해드리면 자료입니다. 1,000원이라도 내놓으면 정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0원 내놓고 와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한 주 더 연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이제 다음 주인 13일과 14일 날, 이게 이제 마포로 오시는데 지금 얘기한 1,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 오시면은 PPT 자료가 아닌 A4 용지로 약 40매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는 국내에서 유일하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어요. 31개 시군을 다 서베이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대학에서 국토정책론하고 토지개발론만 강의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뭔지 이건 뭐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토지하고 땅하고는 구분을 합니다. 토지라는 건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건 복부인이 되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대신 토지하고 주택하고는 완전히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연구 방법을 어프로치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 어프로칭 하는 것이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이 잘 한번 봐보세요.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아주 쉬운 테크닉 가르쳐 드릴게요. 평생 특별히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무조건 3번만 이사를 다니게 되면 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을 3번만 다녀보세요. 그러면 빠꾸미가 됩니다. 빠꾸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금리가 올라가게 하면 기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기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주택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토사구팽당합니다. 오히려 경기가 불황일 때 주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왜 주택이 지금 금리는 높지만 시장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고요? 이 불효불급제라는 걸 아세요? 집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안 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특별히 어디에 내냐?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 그럴까? 큰 소리를 꽝꽝 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참 진짜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런데 뭐냐? 이거에서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런 불효불급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을 갖다 보는데 토지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3월 15일 날이에요. 3월 15일 날 그 유명한 용인의 이동남사의 메모리 반도체 215만 평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전날인 3월 14일 날 답사를 갔다 그러면 이동남사 답사를 갈 거예요? 원삼 갈 거예요? 당연히 원삼을 가죠. 3월 15일 날 터졌어요. 그러면 3월 16일 날 원삼 갈 거예요? 이동남사? 당연히 이동남사를 가죠. 이게 토지시장의 특색이에요. 주택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토지시장은 뭐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평생 국토정책론을 강의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저건다 하더라도 내용을 미리 알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현장을 몰라요. 그래서 주택시장이라는 건 현재예요. 그런데 토지시장이라는 건 이거냐? 정책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미래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토종 비결로 보든가 뭐 손금으로 보든가 수상으로 보든가 뭘로 보든가 이렇게 하게 되죠. 방법론이 여러 가지예요. 요걸 학문에서는 엠피리칼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경험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엠피리칼, 그 경험과학 뭐 아주 얘기하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독일에서부터 나왔는데 토지라고 그러는 건 엠피리칼 사이언스 경험과학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시장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수 분석, 계량 분석을 하죠. 토지가 계량 분석으로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동남사가 터졌을 때 제가 잘났다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또 저같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딱 터졌을 때 저희는 뭘 찍어요? 82번 이제 경기도에 별 볼 일 없는 지방도로가 이제 최고의 가치도 된다라고 하는데 금년 초에 2024년도 초에 용인시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뭐야? 82번 도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그러죠. 실질적인 반도체라고 작년 4월 달에 내가 명명을 유튜브 봐보세요. 82번 저 지방도로가 이제 국대도죠. 국지도죠. 국가지원지방도로. 이 국지도가 이제 최고의 이슈가 될 거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날짜에는 저희 전문인들만 보는 VIP 방에다 뭘 해놨냐? 82번 도로가 확장되는 도면까지 올려놔줬어요. 근데 도면은 지금 올려드린 게 아니고 금년 여름서부터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문가가 볼 수 있는 한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정년 퇴직하고, 그 다음에 석좌 교수로 70살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2020년도에 제가 70살이 되면서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한 3년에서 길어야 5년입니다. 이 사이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이 땅꾼 대학에서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간접 경험이죠. 해보시기 바란다라고 그러는 내용을 했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NGO 단체, 비영리 단체, 나눔과 배품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여러분들 황사 때문에 나무 심는 거 제1호가 바로 접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에다가는 지금 학교를 갖다 세 곳이나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비영리 단체, 나눔과 배품을 하는 건데 남은 인생을 제가 금년 1월 1일 날 딱 써놓은 게 남은 인생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부자 되게 또 금수저 되게 내가 봉사를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겠다라고 그러는 새해 인사 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사는 그러면 뭘 했냐? 여기는 그냥 보셔야 돼요. 자, 오사는 23만 명이에요. 23만 명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 가지고 쫙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는 건 외산미동 산 56의 1번지인데 요게 오산 예비군 훈련장 부지인데 요게 국방부 땅이에요. 요걸 오산시에서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세교 3지구가 나왔을 때 배후 산단을 하든가 아니면 이주자 단지로 해줄 테니까
특별히 외삼미동 산 56의 1번지 가면은 예비군 훈련장 있죠. 요 예비군 훈련 일대를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교지구를 한번 봐볼까요? 세교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온 게 3지구인데, 원래 3지구까지 있었어요. 약 310만 평의, 세교 1, 2, 3지구가 약 300만 평이에요. 300만 평인데, 이거가 있었던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 푸어라고 기억나시죠? 집 갖고 있는 거지에 끊임없는 집값이 떨어집니다. 폭락을 하게 되죠. 이래서 공급을 줄여서 시장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요. 그래서 세교 3지구가 이 지정받았던 게 취소가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시흥광명지구 요번에 500만 평 결정된 거 있죠? 그것도 지정했다 취소됐다 다시 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남에 가면 간북지구 있죠? 여기 80만 평인가 100만 평인가 되는 것도 이것도 지정을 했다 취소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검단에 가면 검단이 원래가 500만 평이에요. 나머지 200만, 지금 현재 검단 개발한 건 300만 평입니다. 200만 평을 지정을 했다 취소시킨 거예요. 바로 그건데 세교 3지구도 지정을 했다가 취소시킨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고 지정 취소됐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지정을 해놨는데 잘 보세요. 1지구가 98만 평 5만 명, 2지구가 85만 평 4.5만 4만 5천 명, 3지구가 130만 평에 5만 2천 명인데 도합 합치면 313만 평에다가 인구가 약 15만 명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오산시 인구가 23만 명에서 15만 명이 바로 세교 1, 2, 3지구에서.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원래 법상으로 100만 평을 넘어가면 신도시라고 그러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100만 평이 되면 녹지 비율을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도로는 어떻게 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천에 이번에 신도시라는데 신도시가 아니에요. 100만 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릉이라든가 왕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100만 평을 넘어갔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번에 세교 3지구가 130만 평이 넘으니까 당연히 신도시죠. 거기다 1, 2, 3지구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제는 세교 신도시라고 그래야 돼. 개념이 달라요. 신도시하고 지구하고. 이제 뭐든 어떻게 됩니까?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부터 모든 것이 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광역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역계획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편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평택에 대한 광역계획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추상적인 개념, 도시 기본계획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국토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표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추정하는 건 저는 여태금 도시 기본계획 가지고 저는 추정한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보는 기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갖다 놓고 보셨을 때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100만 평을 넘어가니 신도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만 2천 명이 돌리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광역교통대책과 준반도체 배후도시가 되는데 이게 배후도시예요. 이제 세교 신도시라고 그러는 거는 세교지구라고 그러죠. 세교 신도시라고 그러는 건 이제는 뭐냐. 위는 용인, 수원, 옆이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저기 화성, 밑에는 평택, 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한 오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파장 효과는 주택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주택도 현재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주시고 우리는 토지가 전문이니까 보시는데 자, 작년이죠. 작년 초에 제가 화성을 분석한 거 유튜브로 한번 봐보세요. 화성 정남이고 뭐 향남이고 뭐 봉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딱 한 군데 찍어주는 게 어디에 양감면을 찍어주죠. 그 다음에 평택에서는 진이 이제 제2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진이다. 진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지역이에요. 결론은 가장 크게 될 것이 서탄, 진이,
양감입니다. 알겠어요? 이쪽 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미 벌써 작년 3월 이후서부터 분석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지도인데, 요거 우리 회원님들 국지도에다 오늘 도면을 올려놨어요. 그 사이에 도면은 작년 2023년 여름서부터 82번 국지도가 변경되는 도면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공급을 해드렸는데, 회원이 지금 얘기한 거의 2,000명 선 정도 VIP 회원이 되다가 보니까 이걸 못 받아가신 분은 저 VIP 방에 가면은 도면을 오늘 아침에 올려놔드렸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빨리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세요. 38번 국도 평택에서 어딥니까? 안성까지 가는 국도변이 보통 3천만원, 5천만원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함부로 예측해 볼까요? 여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으세요? 나는 더우면 더우지 떨어지지는 아니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도면을 잠깐 봐보세요. 뒤에 있는 도면이 이게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 개발 지도 3만원, 5만원 막 나오죠? 이거는 전체 지도를 만든 거예요. 용인서부터 시작해서 수원서부터 해서 맨 밑에 가면 천안에서부터 어디까지 세종시까지요. 여기까지 도면을 한 장으로 이렇게 많았는데 요거는 코팅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낙서하면서 얼마든지 보시라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이 자료와 함께 여기 있는 자료 이 자료와 함께 해설집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택배 비용까지 해서 3만원 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은행 010-7233-8061로 했는데 여기 기업은행 구자번호. 근데 반드시 여기에다가 뭐를 같이 보내셔야 돼? 지금 얘기하는 저것까지 같이 보내셔야 돼요. 받을 주소를 보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다음 주 13일, 14일에는 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모임을 한강서부터 한 바퀴 쫙 돕니다. 31개 시군. 그런데 1,000원을 받는데 한번 오셔서 저 땅꾼대학에 모여서 뭐들 하는가 한번 보시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에 가서 땅꾼대학을 검색을 하시면은 위치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